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C 프로그래밍 심화 수업을 위해서 배열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김미수이고요. 이번 차시에서 배열과 관련해서 저희가 배울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열이 필요한 이유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과, 그리고 이 배열에 각각의 칸에 들어있는 걸 이제 요소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열을 활용해서 숫자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는 걸 통해서 이 배열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열이란 무엇일까요?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똑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박스들이 쭉 연달아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는 총 박스가 10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가 10개가 있는 걸 배열의 크기가 1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가 10개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10개 담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는 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배열이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에 각 박스에, 박스라고 했으니까 무언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이 박스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똑같은 색깔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여기 처음에 써 있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 박스에 들어가는 요 연달아 있는 이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타입은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박스가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스에 번호를 붙여야 뭐 이제 6번 박스에는 뭐가 들었니, 3번 박스에는 뭐가 들었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박스에 매겨져 있는 번호를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요 첫 번째 박스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인덱스는 0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는 0이 붙어 있고, 두 번째 박스에는 1, 2, 3, 4, 5, 6, 7, 8, 9 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배열의 크기는 총 10이고, 이 10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 있는 박스가 10개가 쭉 연달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박스부터 해서 0 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뭐 이제 이 인덱스를 바탕으로 또 한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인덱스가 0 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나중에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인덱스 5에 있는 요소는 여기 5번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가 붙어 있는 요 박스에 들어있는 요 값을 이제 인덱스 5에 있는 요소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때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우리 박스의 인덱스는 0 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 5에 있는 요소는 사실 여섯 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배열을 처음 접하실 때 요 인덱스가 0 부터 시작한다는 거를 막 쉽게 이렇게 딱 와닿고 코딩하는 게 쉽지 않아서 요 인덱스로 조금 많이 실수를 하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는 이 박스 첫 번째 박스에다가 0 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이고, 이 배열의 인덱스는 0 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쭉 붙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생긴 이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어떻게 선언할까요? C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형, 그리고 띄고 배열의 이름, 그리고 배열의 크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int 띄고 스코어스라는 이름의 배열 이름을, 이제 배열의 이름을 스코어스라고 붙이고 이 배열의 크기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배열이 이제 생겨서 메모리상에 이제 딱 저장이 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박스 10개를 갖는 어떤 박스 집합이 있는데, 이 박스 집합은 이제 이 배열이겠죠.
그리고 이 박스 집합의 이름은 스코어스이고 박스에는 정수만 넣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여기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배열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결국 이제 같은 종류의 데이터라고 하는 건 배열을 선언할 때 가장 앞쪽에 이제 우리가 그 변수 선언하듯이 자료형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제일 앞에 작성한 이 자료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배열 크기만큼 연달아서 이제 넣을 수 있는 어떤 박스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집합에 우리가 그 변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이 박스 집합에 대한 이름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배열 이름까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예시를 봐 볼까요? 아까는 우리 자료형의 int 그리고 뭐 스코어스 배열의 크기는 10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면, 이제 요번에는 첫 번째 자료형은 캐릭터 타입으로, 그리고 배열의 이름을 알파벳, 그리고 이 배열의 크기를 5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해 보면, 박스 5개를 갖는 어떤 박스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집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박스가 나열되어 있는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박스 집합의 이름은 알파벳이고 박스에는 문자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박스가 연달아서 있는 거고, 박스가 5개가 있으니까 배열의 크기는 5이고, 그리고 우리 캐릭터 타입만 넣을 수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캐릭터에 해당하는 값만 넣을 수 있도록 이런 배열이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좀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 명의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변수 선언하듯이 int 타입의 이제 점수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스튜던트 1에 대한 어떤 변수, 그리고 스튜던트 2 변수, 스튜던트 3 해 가지고 쭉 100개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요렇게만 봐도 우리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제 보시면 int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 하나, 둘, 셋 하고 100 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요걸 100줄 적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배열로 선언을 하게 되면 int 타입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건데 총 100 개를 넣을 거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점수의 맥락상 학생들 점수를 쭉 저장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 int student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100으로 선언하면 사실상 이 왼쪽에 있는 변수 100개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박스 100개를 갖는 어떤 박스 집합이 생기는 거고, 이 박스 집합의 이름은 student이고 박스에는 정수만 넣을 수 있어라고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요렇게 되면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박스가 100 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전부 다 int 타입에 대한 데이터만 넣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100 칸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배열이 이제 필요한 뭐 가장 쉬운 이유를 얘기를 해 보자면, 요렇게 좀 같은 맥락상에서 변수를 여러 개 선언을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한 줄로 선언을 해서 관리하기 쉽고 코드의 그 줄 수를 쪼끔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기겠죠. 이제 0 번째부터 시작하니까 가장 첫 번째 박스는 0번 인덱스일 거고 마지막 박스는 99번 인덱스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은 배열의 초기화입니다. 배열의 초기화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초기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죠? 마찬가지로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이 배열의 각 요소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는 우리가 박스 집합을 쭉 그냥 만들어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생성했다면, 배열의 초기화라고 하는 건 요거를 이제 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값을 직접 넣어 주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는이라고 하는 이제 연산자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 띄고 배열 이름 그리고 배열 크기는, 그리고 이 중괄호를 바탕으로 0 번째 인덱스에 들어갈 값,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갈 값,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에 해당하는 박스에 들어갈 값을 이렇게 쉼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인트 타입으로 5칸짜리 박스를 만들 거고 이 배열의 이름을 세일즈라고 준다고 하면 요렇게만 왼쪽 것만 하면 1,000원이겠죠. 여기서 바로 는을 하고 중괄호를 열어서 10, 20, 30, 40, 50 요렇게 이제 주게 되면 박스 5칸짜리가 생겨서 첫 번째 칸에는 10, 두 번째 칸에는 20, 세 번째 칸에는 30 그렇게 뭐 마지막 칸에는 50이 들어가서 동시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오른쪽에다가 값을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값을 이렇게 딱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다가 배열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총 5개니까 알아서 5칸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5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세일즈라는 이름에 이제 어떤 인트 값을 넣을 공간이 총 5칸이 생기고 10 부터 50 까지 차근차근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으니까 10, 20, 30, 40, 50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각 칸에 대한 인덱스는 0, 1, 2, 3, 4 요렇게 되는 이제 배열이 이제 선언 생성됨과 동시에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를 해서 처음에 데이터를 넣는 거 말고도 이제 그때그때 특정 칸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배열의 요소에 접근을 해서 실제 값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배열 이름 그리고 어떤 값을 넣기 위한 인덱스를 요 대괄호 안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는 한 다음에 값을 입력하시면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박스에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세일즈라고 하는 이름의 5칸짜리 배열을 선언만 했어요.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빈 공간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 3번 인덱스 그러니까 네 번째에 요 칸에다가 숫자 4를 넣고 싶다면 요렇게 세일즈 그리고 3은 4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3번 인덱스 칸에 이렇게 4가 저장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아까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이렇게 2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통해서 각 칸의 값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빈칸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있을지 잘 모르죠. 빈칸에는 우리가 선언만 해 놓고 특정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는 놨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실제로 이제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값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값을 변경하는 방법은 뭐일까요? 아까는 이렇게 칸에다가 값을 저장했다고 하면 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값을 저장하는 거는 3번 인덱스에 4를 넣어줘나 값을 변경할 때 3번 인덱스에 4를 넣어줘나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세일즈라는 이름에 5칸짜리 배열이 있고 우리가 초기화를 통해서 혹은 뭐 아까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칸 한 칸에다가 이렇게 10, 20, 30, 40, 50을 저장을 했다고 해 볼게요. 근데 이제 뭐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4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아까 저장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세일즈 3은 4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이 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40에서 4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20이 들어있는 1번 인덱스에 있는 칸에 있는 값을 2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sales 1은 2 이렇게 입력을 하면 20이 들어있던 이제 칸에 2로 바뀌어서 값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거나 변경하는 거나 코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은 이제 값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값을 한 칸 한 칸에 저장을 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거나 혹은 뭐 출력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접근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값을 저장하고 변경했던 거랑 유사하게 배열 이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이 요소의 인덱스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아까 이어서 예시로 들어보면 5칸짜리 세일즈라고 하는 배열 이름을 가진 이 배열에 10 부터 50 까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세일즈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프린트 F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3번 인덱스에 있는 40이 이제 가지고 와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변경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일즈 3을 지금 숫자 출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3번 인덱스에 있는 얘가 결국 요렇게 해서 출력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예시로는 이 세일즈 위에 있는 값을 서드라고 하는 이 인트 변수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그 변수 선언하듯이 이제 하면서 초기화를 시키는데 세일즈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서드에 넣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서드에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30이죠. 요게 지금 서드라고 하는 변수의 공간에 이제 가지고 와져서 30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저장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리고 접근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이 배열 이름,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열의 초기화에 따라서 쪼끔씩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선언만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쓰레기 값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언만 하고 어떤 값을 출력하고 싶다고 하면 요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열을 선언을 해서 박스 5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는 사실 빈 박스죠. 이 빈 박스 공간에는 요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공간은 있지만 아무 값도 없는 이제 뭐 아무 값이 우리가 의미 있는 값은 아닌 어떤 값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아래쪽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세일즈라는 이름의 5칸짜리 박스를 선언만 하고 출력을 하려고 하면 요렇게 00 뭐 알 수 없는 1240682624 뭐 21896 829552 1952 요렇게 좀 이상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요 빈 박스가 들어있죠. 빈 박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 값을 의미 있는 값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값이 그냥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마다도 다 다르게 나오고 뭐 여러분들의 뭐 환경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쓴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배열을 실제로 쓰신다고 하면 초반에 이렇게 선언만 하고 뭐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코드를 뭐 늘 작성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막 암기하면서 코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때때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만 한 경우에는 이제 이 빈 박스에 쓰레기 값이 담겨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코딩을 할 때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선언만 하지 말고 최대한 초기화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화에 대해서 배웠죠. 초기화를 하게 되면 박스에 값이 실제로 들어 있고 잘 출력이 되겠죠. 이제 이 왼쪽처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어요. 세일즈라는 이름의 5칸짜리 박스에다가 10부터 50까지 넣었고 요거를 이제 포문을 통해서 한 칸 한 칸씩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오고 있죠. 세일즈 i 그러니까 i는 0부터 5 미만이니까 0, 1, 2, 3, 4까지 돌 거고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10, 1번째 인덱스에 있는 20 그리고 뭐 마지막 4번 인덱스에 있는 50까지 쓰레기 값이 아닌 올바른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잘 해서 잘 출력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쪼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5칸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초기화할 때는 뭔가 값을 2개밖에 안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나머지가 쓰레기 값이 들어 있을까 궁금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일부만 초기화한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주어진 칸에 우리가 준 값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색 같은 부분은 나머지 칸이고 이제 빈 칸 아까 우리가 선언만 했을 때는 빈 박스였는데 이제 우리가 일부만 초기화한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그 값 외의 칸에는 나머지는 0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널 값이라고 하는 게 채워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시 코드를 보면 이 인트 세일즈 해서 5칸짜리 박스를 만들었는데 10과 20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박스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 박스에 실제로 요 i 인덱스만큼, 그러니까 0번부터 4번 인덱스까지 접근해서 값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올바르게 10, 20까지 잘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상한 값이 아니라 0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그 선언만 해 가지고 뭔가를 쓰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한두 줄만 쓰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초기화라는 걸 통해서 이 빈 박스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뒤이은 코딩을 하는 거를 보통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열을 활용해서 숫자를 합계를 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자한테 정수 5개를 입력을 받고 이거를 이제 배열에 한 칸 한 칸 저장을 하고 배열에 저장된 값을 모두 더한 값 저장된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모두 더한 값을 출력하는 요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보면 우리 배운 게 다 나오겠죠. 일단 이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을 하려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해서 5칸을 만들어 놔야 될 거고, 그리고 이 5개를 한 칸 한 칸에 다 채워 넣어 줘야 될 거고, 이제 저장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장된 값들을 모두 더하려면 이 한 칸 한 칸에 있던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누적하면서 더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거를 위한 코드가 이 왼쪽과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의 5칸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은 일단 최대한 초기화를 해 놓는 게 이제 나중에 뭔가 쓰레기 값이 뭐 들어가 있어서 좀 나중에 코딩을 하다가 의도치 않은 상황을 쪼끔 막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쓰레기 값의 위험을 줄이려면 일단 초기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칸에다가 0만 넣고 이제 나머지 칸도 이제 두 번째 칸부터 다섯 번째 칸까지 자동으로 다 0으로 들어가 있는 요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포문에서는 이게 총 지금 5칸이니까 0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0번째 칸에 넣을 숫자를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받고 저장해 놓고, 그리고 한 번 지나고 나면 이제 1번째 인덱스에다가 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을 하고 값을 계속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총 4번 인덱스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반복이 돼서 쭉 이제 총 5개의 값들을 입력받아서 이 배열에다 저장하는 이제 블럭입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값을 저장했으니까 값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누적해서 더하는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이제 이 누적돼서 모두 더한 값을 출력하기 위한 이 모두 더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sum을 만들고, 이 su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0번째 인덱스부터 4번째 인덱 네 번 4번 인덱스까지의 이 넘버스라고 하는 있는 배열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와서 sum에다가 계속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0번 인덱스에 있던 값이 이 썸에 더해지고, 그다음에는 1번 인덱스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이 다시 이제 0번 인덱스에 있던 값이랑 더해졌던 거랑 1번 인덱스에 있던 이제 값이 더해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쭉쭉쭉 하게 되면 3번 인덱스까지 있었던 값들이 썸에다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4번 인덱스에 있던 값이랑 이제 0번부터 3번까지 있었던 값이 누적된 이 썸이 합쳐지면서 5개의 값들이 모두 더해진 게 이 썸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요렇게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요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이제 0번째 숫자로 이제 10을 입력했고, 그리고 1번째 인덱스에 그 칸에 20을 입력했고, 마찬가지로 30, 40, 50까지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요 12번 라인부터 16번 라인에서
이제 요 13번 라인에서 15번 라인까지 요 sum 관련된 이 코드가 10번 더하고 그리고 10 더하고 그리고 10 더하기 20을 하고 그리고 10이랑 20을 더한 값에다가 30을 더하고 이렇게 쭉 반복을 하면서 10부터 50까지 그러니까 이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에 있던 모든 칸에 있던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최종 더하는 값인 150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쭉 쳐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 배열에 접근하는 것과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이고요. 이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종류의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이 종류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 자료형, 그리고 띄고 이 배열의 이름, 그리고 배열의 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열의 초기화 같은 경우는 이 뒤에다가 는을 붙인 다음에 중괄호 하고 값을 이제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배열의 크기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들의 개수가 같다고 하면 이 배열의 크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요소에 이제 값을 저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 이름에서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몇 번째 칸에 저 값을 저장할지 쓰고 그리고 는 한 다음에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배열 이름을 가지는 이 배열의 인덱스, 요 인덱스에 설정한 이 숫자 인덱스에다가 요 값을 저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 배열 이름 인덱스를 해서 뭐 프린트 F를 하시거나 뭐 연산을 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